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바다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내 고향이 바다인데. 그러면 네.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좀 어렵죠? 바다가요. 네. 모든 시냇물의 물을 네. 다 받아서 아.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물을 받아주니까 다 바다다. 받아주는. 예. 좋고요, 진짜예요. 진짠가 본데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야. 예,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어. 예. 모든 시냇물을 받아주니까 바다다. 이야. 새롭죠. 정말 물을 다 이렇게 모으려면 가장 낮은 바다가 돼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낮은 그래서 곳에서. 제일 큰 물이 되는 거죠. 네,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각처의 물을 다 모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큰 넓고 큰 마음의 바다처럼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도요, 모든 악기의 음색과 음역을 다 받아줘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휘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귀한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손성돈 음악 감독 겸 지휘자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에 클래식 한류를 전하다 손성돈 음악 감독. 어린 시절부터 찬양을 사랑했던 그는 오로지 열정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 다양한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선교적 비전을 품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집념과 기도가 이뤄낸 지휘의 꿈. 손성돈 감독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저한테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단원인 척하고 같이 들어가요 일단. 무슨 초등학교처럼 1교시부터 뭐 8교시까지 제가 혼자 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깨지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공연 30분 전에 비가 다 그쳤어요. 날 여기 와 있냐고. 네. 내가 한국 올 때마다 어, 제가 지휘 공부하는 학생이고 네. 선생님을 너무 존경한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네. 그 열정 그대로 계속 오라고 자기 집. 어머. 키도 훤칠하시고 네. 네, 출중하시네요. 청년한 분이 나오셨어요. 음악 감독 소개해드렸는데 네. 뭐 하시는 일이 많으시다면서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 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있고 네. 또 안양 SNG 음악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 베트남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총감독을 하고 있는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손성돈입니다. 네, 찬양 중에 왜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사를 보면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우주를 지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휘라는 세계가 굉장히 좀 멋지면서도 심오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오늘 나오신 김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예. 제가 생각하는 지휘자는 네. 그 시편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네. 거기 보시면 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네. 나팔 소리와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 있고 또 하나는 예. 우리가 보통 교향곡을 들을 때 뭐 공연장에 있거나 음악을 듣지만 그 좋은 음악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손끝을 통해서 음악이 네.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치는 과정까지 어머. 너무 멋진 직업이죠. 진짜 네. 예, 말씀을 들으면 네. 들을수록 매력적이다 싶어요. 예. 아마 TV를 보시면서 긴가민가 하실 텐데 우리 헤버플러스의 특징이 네. 백문이 불여일견. 불여일견이라 네. 한번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어. 아 저런 거구나. 그렇죠. 네.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보고 좀 이야기 보시죠.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인천공항 20주년 기념 콘서트였는데요. 와, 캐리비안의 해적이요. 네, 굉장히 곡도 그렇지만 퍼플하게 지휘를 네. 해주시네요. 쏟아붓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시겠어요. 네, 연주하시면. 공연하면 한 2kg가 빠집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지금이 하이라이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야. 이야 멋있다. 네.
몇 곡 정도 저렇게 전화를 연주를 한 하시는 거예요? 10곡 정도, 12곡 정도. 네, 아마 영화 음악의 밤 같은 느낌이어서 네. 현대 음악, 현대 영화부터 과거의 명화까지들 다. 어. 이야. 아, 멋있네요. 네. 예. 근데 왜 화면을 보면 지휘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TV에서도 공연들을 보여줄 때 지휘자분들의 네. 모습을 보잖아요. 각자 지휘자분마다 이렇게 다 다르세요. 스타일들이. 따로 배우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왜 전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휘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따로 있나요? 지휘에 우리 보면 이렇게 지휘 패턴들을 하는 이거는 바턴 테크닉이라고 기술이 있고요. 이제 만국 공통어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약속된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거기서 나는 어떤 캐릭터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독창적인 개성 있는 지휘법들도 할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보신 것처럼 좀 에너지틱하고 또 네. 스피디한 좀 과감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지휘자입니다. 왜 그 가수들도 안무할 때요. 팔다리가 길면 유리한 게 있잖아요. 네, 지휘도 혹시 네. 그런가요? 그런 장점이 있고 일단 저도 팔다리가 이제 한국 상당히 기세요. 길어서 아무래도 다이나믹 표현들을 할 때는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카메라 PD 분들이 좋아하세요. 오, 저도- 그렇겠어요. 저도 더 적극적으로 예, 지휘하고 음악이 그렇죠. 또 표현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지휘자를 네. 통해서도. 맞습니다. 키가 커서 그런지 네. 훨씬 더 그 장점도 많지만 보기도 네. 너무 멋져 보이셨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케스트라 지휘가 꿈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 꿈을 갖지는 않았었고 네. 처음에는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려고 아, 진짜요?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치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를 오래 했었어요. 오. 네,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더 집중하고 싶었고 그때는 제가 가스펠 가수, 이제 CCM 가수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작곡법, 뭐 화성악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클래식적인 걸 더 갖추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중3 때부터 이제 작곡을 공부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작곡을 이제 공부를 했죠. 작곡을 네. 전공을 하셨구나. 네. 근데 지금 이제 찬양 사역 얘기도 하셨지만 처음에 그 꿈은 이제 네. 찬양 사역이었던 거죠. 그거 하셨어도 굉장히 잘 그러게요. 어울리셨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분야는 조금 달랐지만 더 화려해졌다고 해야 네. 될까요? 오케스트라 지휘한다는 게 어떠세요?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이쪽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작곡을 공부하고 그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네. 그 학교에 이제 합창지휘 전공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전공이 이제, 따로 네, 있군요. 그래서 홍종표 선생님께서 한번 작곡 말고 지휘랑 같이 공부해보는 거 어떠냐냐. 그래서 합창지휘하고 작곡이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의 꽃은 교향곡이라는 걸 제가 예. 저 혼자 알게 돼서 저 혼자 알게 돼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다시 오케스트라 공부를 또 했어요. 아. 그러면서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네. 그리고 오페라 지휘 과정들을 전공하면서 이제 지금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케스트라 지휘, 오페라 지휘 이렇게 지휘도 분야가 다 나눠지나요? 아마 합창 지휘가 있고요. 교향곡 지휘자. 아. 그리고 이제 교향곡 지휘자들은 오페라하고 교향곡 지휘를 다 배우는데 네. 이제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이제 자기 활동하면서 아, 선택하게 그렇군요. 되죠. 오. 저는 음악을 잘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서 네. 오케스트라 하면 막연히 아는 것은 정말 모든 악기를 같이 동원한 어떤 네. 종합 예술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악기를 다 알고 이해하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네. 가능해요 그게 혼자서? 그게 너무 어려워서 네.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지휘 전공한다 그러면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가 되는 많은 음악 과목들이 그러니까요. 필수예요.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악기에 관한 거, 뭐 네. 교향악, 악기에 관한 그 이론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더 중요한 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이 좀 필요해요. 네. 예를 들면 스트링은 어떤 원리로 연주가 되는지 또 관악기는 또 타악기는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실전에서의 그 경험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네. 그 실전 무대를 가기가 어려운 게 또 지휘자이고 그렇죠. 그럼 악기를 다 다룰 줄 아세요 혹시? 네, 거의 대부분의 악기들을 잘 다루지 못해도 악기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야 되겠지. 악기 특성과 연주법들은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더 몇 배 공부를 그러게. 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 실제로 집념이 강하신 게
지휘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리허설하는 곳에 네. 하루 종일 가서 듣기도 하시고 다른 학교 청강도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이게 네,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게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질은 네. 이게 탤런트는 적게 주셨지만 네.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아. 극복할 수 있는 기질을 주셨는데 네. 뭐냐면 일단 제가 대학교에서 그 합창 지휘를 전공했잖아요. 네. 아쉽게도 거기는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있는 학교의 수업을 제가 2년 정도 다녀서 아마 아직도 제가 선배인 줄 아는 학생들도 있고 거기에는 안 걸리셨어요, 한 번도? 이제 허락을 받고 그 허락을 교수님께는.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 실제로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을 할 때는 그 실제로 지휘자와 교향악단이 어떻게 연습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웬만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콘서트홀을 몰래 들어가서 예. 지휘자들 봤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신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단원인 척하고 같이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저는 악보를 피고 앉아서 이때 지휘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게 만드는구나. 가능해요? 그 자신감을 주셨죠. 어머. 그러니까 처음에는 떨렸는데 네. 나중에는 과해져가지고 네. 해외에서 온 그 지휘자 내가 제자인데 심부름 갔다 왔다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 아니 근데 외모가 작은 분이면 눈에 안 띄게라도 들어가는데 키도 크시고 네. 외모가 눈에 띄시잖아요. 예, 안 그래서, 들키고 앉아 네. 있는 게 쉽지 사실 않으셨어요. 들킨 적도 있어요. 어.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지휘자분이 미국 지휘자분인데 한국 올 때마다 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네. 담당자인 줄 알았는데 부르더라고요. 당신 왜 맨날 여기 와 있냐고. 네. 내가 한국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지휘 공부하는 학생이고 네. 선생님을 너무 존경한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네. 그 열정 그대로 계속 오라고 자기 집. 어머.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갔는데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장 높은 총책임자를 내가 좀 만나고 싶다. 담대함이 어디서 그래서 나오셨어요? 만나서 이 뒤로 가서 제가 얘기를 네. 했어요. 저 지휘 공부한 학생인데 네. 저를 지금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 한국에 또 훌륭한 지휘자가 될 사람을 후원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알겠다고. 그래서 저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아마 제가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이 리허설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본 거는 그래도 많지 않을까 다른 분들보다. 와,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프리패스 뭐 안 주셨나요? 주실 법도 한데요. 거의 이제는 얘기하시는 이제 거 들으면. 그냥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저 친구 지휘 공부하는데 열정 있다 그 정도는 해주셨겠죠. 와. 야, 그럼 표현 가운데 달란트는 적게 받았는데 네. 그걸 이렇게 소화해서 인정하고. 열정과 그 노력을 좀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속담에 멋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돕는다. 이 뜻이 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 열정이 있는데 진짜. 좀 대단하시고 네. 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도 있으셨다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어떤 라인이나 네. 그런 곳에 사실 들어가지 않고 제 스스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네. 순간에 참 내가 열심히 하고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내가 이 부류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한 2017년도쯤에 했어요. 그러니까 속히 내가 B급 지휘자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각오를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피아니스트나 그 클래식 음악가들이 그 해외에서 콩쿠르에서 우승한 분들이 있는데 네. 지휘 분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예. 또 그게 제 나이가 이제 그거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사실 그게 사람들은 좀 쉽게 된 줄 아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던 한 20가지 되는 일을 다 스탑했어요. 하고 이 콩쿠르를 준비를 해서 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이제 뭐 국제 지휘자 콩쿠르를 제가 나가게 됐고 감사하게 돌아올 때는 이제 큰 상을 주셔서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주셔서 갔다 준우승이요? 왔어요. 네. 국제 콩쿠르에서 몇 분이 참가하신 건가요? 국제. 그 예선까지 하면은 꽤 많으셨겠죠. 야. 그리고 지휘 콩쿠르이 많지 않아서 네. 아마도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학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활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석사, 박사 그런 이상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쉽지 않았고 저희 교수님이 그래서 학생 때 너 참 열심히 하는데 성도나 네. 네가 국제 콩쿠르 나가면 딱 예선 1차 정도는 붙을 거야. 이렇게 농담처럼 하셨는데 네. 이제 갔다 와서 저 이제 준우승 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뿌듯하셨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 예. 저는 정말로 본선 올라가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비행기부터도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본선엔 올라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1, 2, 3등에 들 거는 생각을 한 적이 네.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 이제 준결승 올라가기 전에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물론 교향곡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가사는 없지만 내가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네.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나와 보니까 탑3 3명의 제 이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2등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잘했으면 1등 아니냐. 네. 2등도 감지덕지다 나는. 이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고 제가 농담을 하는 말씀은 1등을 했다 그러면 내 어깨가 더 커졌을 거다. 정말 나한테는 딱 필요한 만큼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또 조금 이슈가 되고 클래식계에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때 딱 2등의 이름이 올려졌을 때 네. 처음 드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정말 내가? 내 이름 만나 이렇게 계속 보셨어요 네. 혹시? 내 이름 만나 보고 색깔 봤죠. 거기 누가 이렇게 금은동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몇 번을 씻고 보고 아 진짜 내가 됐구나. 어머. 예.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게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사실 저는 이제 세속음악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 사역들을 못 하고 있던 건데 하나님 시켜만 주시면 찬양하는데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자마자 어떤 선교 단체에서 건반 치는 것도 잠깐 했었고 아, 건반도 네.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게 우리가 콩쿨 하면 바이올린 콩쿨 연주대 아니면 피아노 이렇게 악기로 생각을 하지 네. 지휘 콩쿨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휘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연주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는 본인들이 연습하고 할 수 네. 있잖아요. 오케스트라는 일단 그 콩쿨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지정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정 곡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저는 어떤 곡을 맡게 되고 어. 하는 건데 정말 오케스트라 앞에 딱 서서 뭐 17분 또는 20분 이렇게 시간이 딱 타이머를 재고 네. 그 순간 동안 지휘하는 거예요. 연습 맞춰볼 수 있는 네. 시간이 주어지는군요. 네. 각자에게. 근데 감사했던 거는 저를 뺀 나머지 분들은 거의 그 미국인처럼 영어를 하셨고 네. 저는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정말 필요한 단어들만 얘기하고 지휘를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아마 그걸 더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예, 그분들은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그때 예. 표현들도 이렇게 정적으로 작게 하는 것보다 더 이제 다이나믹하고 사인들도 명확하게 주고 네. 예, 말보다 이제 표정과 지휘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야, 예. 멋지네요. 네, 어렸을 때 이제 CCM 하고 싶었고 네. 교회 사역도 이제 하셨는데 신앙생활은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사실 지금 그러시구나.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박기수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이시는데 저를 목사님을 만드시겠다고 저는 어머니께서요? 당연히 장래희망에 목회자를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처음으로 반항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가, 작곡가. 어, 권사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그때 당시에? 굉장히 속상해하셨죠. 근데 제가 분명히 나도 음악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네. 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로 데뷔하고 이제 한 그 이후에는 아 너가 충분히 쓰임 받고 있다 인정을 됐고 다행히 제 동생이 사모가 돼서 매제를 목사님을 얻고 어머. 네, 그리고 저희가 평화롭게 예. 됐죠. 여동생에게 참 감사하시겠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인 게 예. 저희 집이 많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제 동생은 건반을 쳤고 저는 찬양 인도 기타 치고 그러니까 아마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로는 새벽 기도에 이런 반주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 네, 그리고 항상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셨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저는 막 비록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소신에 대해서 또 저도 자부심이 있고 네, 우리 매제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를 제가 진행해야 되는 아이고. 부담감이 있었죠. 야, 이제 부담감이 좀 아, 내려가실- 이제는 없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정말 어머니께서 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시고 온 가족이 그 신앙을 차근차근 네. 하나님 안에서 잘 꾸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지휘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 지휘자로 계신 지금 네. 그 서울 한국 아트 심포니죠. 네, 서울 아트 심포니 서울 오케스트라. 아트 심포니 네. 오케스트라 자비를 털어서 만드셨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게 한번 어떤 인터뷰에 공개가 살짝 됐는데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프리랜서 개념이잖아요. 어떤 그렇죠. 정규직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벌면 80%를 일단 저축하고 10%는 우리 그 11조 헌금 그리고 5%는 선교 헌금 그리고 나머지로 사는 게
그 재밌고 습관이 됐어요. 번 돈의 5%로 네.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아마 그게 사실은 멋지다. 많지 멋지다.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은행에서 통장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게 어머. 제가 매일매일도 넣고 매달 적금을 계속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제 취미여서 종이 통장, 취미셨군요. 종이 통장 모으는 게. 근데 그게 어머. 근데 제가 2010년도 이후에 이제 객원지휘자로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불러줬어요. 네. 근데 언제까지 내가 불러주는데 가야 되나? 나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어떤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좀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그 주최 측에서 손성돈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다면 네. 그 팀과 저를 섭외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예. 아, 내가 이제까지 아끼면서 모았던 걸 이때 쓸 때구나.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적금 만기된 통장을 가지고 만들었고 네. 또 그 이후에도 또 그 연구소를 SNG 음악 연구소를 예.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두 번째 통장까지 제가 준비했던 걸 써서 만들었죠. 야, 근데 만드는 건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굴리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그러려면 그게 직원들 오케스트라 심포니면 일단은 월급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그 시즌과 비시즌이 있어서 대신 그 말씀하신 그 단원들 페이 주고 이런 게 예. 그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지휘자는 리더는 지혜로 와야 된다는 게 네. 음악을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가장 더 쉽고 그런 인간 관계나 어떤 예.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면에서의 지금 그런 지혜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야. 아니 나는 참 너무 신기한 네. 게 한 달 수익 가지고 80% 저축하고 10% 11조하고 5% 성교원금. 5% 선교헌금하고 남은 5% 생활. 5%. 그걸 네.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처음 봤어요. 또. 저도요. 저도 은행에서 만약에 뭐 대통령 표창 그런 거 안 주면 네. 그 은행에서 저 표창 주겠다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큰 몇 돈은 살부터 아니에요. 그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20대 중반부터 제가 그렇게 해서 네, 지금도 가끔 뿌듯한 게 이제 종이 통장이 곧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 제 거에 보면 사실 메모도 돼 있어요. 그 꼬마가 아 내가 이번에 연주해서 받은 얼마. 어머. 네, 이거는 어디 성교회. 인생 이거- 기록이네요. 네. 이야, 참. 야, 너무너무 참, 멋있다. 네, 10%, 80% 저축 10% 11조인데 5% 선경금, 그거 더 멋있네 또. 근데 5%로 생활하다 보면 누구에게 자꾸 밥 사달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게 예. 정말 저는 이제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 저는 딱 올해 초에 제가 벌고 싶은 액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딱 그냥 써요. 그러니까 벽에다 써서 붙여놓는데 네. 제가 세봤는데 7년 동안은 그게 그 이상으로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제가 뭐 단순히 수익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휘하고 싶은 오케스트라, 내가 지휘하고 싶은 곡들을 좀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예.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고. 야, 놀랍네요. 정말 감사하고. 네.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사시면서 네. 활동도 하시고,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바쁘신데, 거기다 또 베트남에서는 또 대학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그러시고. 베트남에서요? 네. 네. 뭐 음악회도 하시고. 네. 어떻게 다 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콩쿠르 이후에 저는 원래 세계적인 지휘자를 꿈꿨던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네. 클래식 지휘자로서 대신 오페라, 뭐 클래식, 국악, 재즈 이런 다양한 크로스오버하는 거로서 좀 아시아에서 성공하고 싶은 비전이 있었는데 네. 콩쿠르 이후에 제가 한국 베트남 국제문화 교류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민간 오케스트라에서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짧게 한 달 동안 제가 초빙 교수로 가는 걸로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진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제 계속 초청이 와서 처음에는 2주 한 달짜리였는데 아마 작년에 거의 10개월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야, 네. 그러면 베트남, 예. 베트남에서 한국이랑 왔다 갔다 네.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네. 지역은 어디, 베트남 지역? 일단 하노이에 있는 대학교 음악대학도 하노이. 있었고 어. 이게 한국 분들은 모르는 관광지가 아닌 실제 현지 네. 꽝아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낭 공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꽝아이도 있고 네. 안장성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캄보디아 넘어가는 국경. 네, 거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저밖에 없는 도시예요. 그러면 수업을 영어로 영어로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아까 않는데 단어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제 수업에는
그 항상 악기들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기를 제가 먼저 주문을 하고 네. 통역가들이 전문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이상은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연주하면 이런 표현들이 아. 되고 예, 음악으로 일시를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학생들은 더 좋아했겠는데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베트남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벤트처럼 제가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그들과 같이 호텔에 묵지 않고 같이 기숙사에 묵고 수업을 제가 아마 말도 안 되는 뭐 한 달에 100시간 정도 한 적도 있어요. 100시간이요? 예, 왜냐면 한 학기 수업을 다 해주고 와야 되니까. 가신 김에 네. 다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초등학교처럼 1교시부터 뭐 8교시까지 제가 혼자 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울더라고요. 제가 이제 끝난 줄 알고 난 다음 학기도 다시 올 건데. 근데 예. 물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한 스폰서를 받은 줄 아는데 네. 첫 번째 빼고는 다 자비량으로 했어요. 자비랑으로.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힘들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네. 인천공항이 20주년이 돼서 큰 음악회를 하는데 어머. 음악 감독 겸 지휘자로 오시죠.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벌어서 이제 네. 다시 베트남으로 오고. 아까 그 화면을 저희가 네. 본 거군요. 그리고 또 뭐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예. 하는데 뭐 협연자는 폴포츠 누구누구인데 와서 한번 하시죠. 예. 또 들어와서 공연하고 또 몇 달 동안 할 수 있고. 또 다녀오시고. 네. 그러면 베트남에서 음악회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제가 처음에는 교수로 갔는데 네. 베트남에서는 제가 오페라 하우스도 공연했지만 지휘자보다 그 V팝 베트남 팝 음악 감독으로 콘서트를 만드는데 제 이름으로 그게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게 처음에는 200명이 있는 관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부와 지역 정부 문화체육부 이렇게 해서 제 공연을 도와서 지역의 행사로 해서 뭐 크게는 3, 4천 명도 한 회에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오스 손 콘서트라고 해서 네. 제가 가서 베트남의 이제 가수들과 뮤지션들을 모아서 오디션해서 모아요. 네. 그래서 제가 편곡과 감독을 다 해서 그걸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예, 거는 예, 이렇게 예. 돈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다 네, 자비랑 네. 음악 대신- 선교까지 하시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저는 돈을 들어가진 않는 게 저에 대한 의전들은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다 해줘요. 호텔이나 뭐 네. 제가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쓰지는 않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조금 알려지면서 네. 베트남의 기업들이나 그런 관공서에서 제 공연을 도와줬다는 사실 저도 알았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많이 이슈가 돼서 뭐 네. 뉴스나 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서 제가 40년 넘게 받은 네. 그런 인기나 사랑보다 그 짧은 시간에 더 진심이 예. 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네. 베트남계 박항서 아 정말 예, 누가 음악계 박항서라고 어떤 기자분이 처음에 쓰셔서 박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한번 야. 만나 뵈야 되는데 오. 이게 아마 처음에 저도 이제 갔을 때보다 일이 계속 많아지는데 어쨌든 한국보다는 조금 열악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다음번에 올 땐 그걸 준비해서 가고 네. 이렇게 공연들을 만드는 모습에 그렇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한데 좀 저는 과한 칭찬이어서 예. 아니 근데 그런 칭찬을 받으셔도 되는 게 우리 국민이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생들을 후학하는 일에 자비량으로 와서 열정을 쏟으면서 네. 그렇게 뭔가를 하고 가르치고 음악회를 연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공영방송 베트남에 네. 나가셔서 그렇게 하나님 얘기랑 찬양이랑 네. 대놓고 하셨다면서요? 이게 그게 가능해요? 이 프로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저는 어쨌든 민간 외교관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서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나 다른 아시아 국가는 종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거창하게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 신앙적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 목표가 있어서 네. 사실은 십자가는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실이나 또 내가 하는 것들로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추는 게 먼저였는데 네. 그 수업이나 그 인터뷰 전에 제가 반드시 얘기한 게 그 질문 중에 보면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는지 음악이란 무엇인지 얘기할 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고 네.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생겼다 최초에 당신들은 뭐 신을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생긴 음악들이 발전돼서 클래식, 재즈, 뭐 가요, 팝 이렇게 온 것들을 내가 설명을 나는 그것들을 소신있게 하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음악 감독 지휘자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진실대로 나는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처음에 교회에서 성가대 네. 지휘하면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내 삶의 일부를 그렇죠. 공유하고 싶다. 근데 그분들이 why not? 그거는 괜찮다고. 네. 그래서 삶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머. 소통할 수 있었죠. 네.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게 문을 또 확장해 주셨네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어떤 게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네. 못하면 다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못 드렸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베트남에 이렇게 공연들을 하다 보니까 리허설을 갔는데 저는 100명이 모이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 운동장 하나가 다 공연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가로등 같은 데 보면 어떤 뭐 조용필 선생님 같은 분들 공연하면 이렇게 그쵸.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예. 그 도시에 갔는데 제 얼굴이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겠다. 뭐지? 봤더니 이거 통역가가 예. 뭐 손성돈 음악 감독이 이 도시에 와서 예. 콘서트를 한다고. 그리고 이 벽보다 더 큰 포토존이 있어서 네. 제가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좋다. 그리고 공연을 준비했는데 리허설도 끝냈는데 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보지 못한 거의 태풍, 스콜이 한번 일어나서 호텔 가서 제가 가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주님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동네의 잔치인데 깨지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공연 30분 전에 비가 다 그쳤어요. 할렐루야네요, 진짜. 그리고 관계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장비를 정비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그 꽝아이의 8월은요 정말 살인적인 더위거든요. 네. 근데 비가 오고 가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그게 날씨까지 하나- 완벽하게 네.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연들이 벌어져서 거기에 엠가이 무어라고 네. 비와 사랑에 대한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를 몰고 다닌다고. 공연 때 되면 비가 안 오는데 비를 몰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 그런 에피소드를 주셨죠. 저한테.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계 박항서라는 별명 좋지만 제가 별명을 지어드릴게요. 뭐. 음악 선교사. 아, 네. 진짜. 예. 어떠세요? 별명이 어떠세요? 너무 과찬이시지만 좋습니다. 네. 아니, 진짜 하신 일이 그러세요. 선교사 역할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선교사시네 보니까 예. 베트남에 가서 거창하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음악이고 교육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힘든 게 없냐고 말씀하셨을 네. 때 어떤 소문이 났어요. 베트남이나 한국 분들 중에 이 손지휘자가 뭐 한국으로 말하는 뭐 한 은수저는 되는 것 같다. 그 활동들을 접고 베트남을 와서 근데 제가 말하지 않고 있던 게 사실은 1년이란 제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나이에 1년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베트남에 가는 게 어려웠어요.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웠는데 그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처음에는 제가 한번 그런 후원을 받아볼 수 있을까 좀 두드렸어요. 네. 뭐 정부나 뭐 이런 데도 두드렸는데 당연히 외면당했죠. 근데 다행히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네가 아직 뭐 했는데 네가 뭐 하려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올해 1월까지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마쳤는데 작년 거를 네. 마치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만큼은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네. 상상할 수 없는 네.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좀 활동에 좀 타격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타격이 오지 않았는데 뭐냐면 이 시기에 작년에 했던 것들을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고 있고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콘서트는 없어져서 지휘자로 실제로 지휘하는 공연은 없어요 올해는. 네. 근데 이제 음반을 제작하거나 프로듀싱하고 뭐 그런 음반 작업들을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도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최근에 K 클래식 네. 예, 이 작업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네. 어떤 작업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그 부분에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K 클래식 프로젝트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하는 건데 K 클래식의 우수성을 저 해외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음반하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총 감독 겸 이제 디렉터로서 일을 하게 돼서 지금 음원 제작을 하고 있고 네. 영상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적인 클래식
네. 영상이나 이런 걸로 음원으로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하고 네. 계시는 거군요.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곡 정도 예상하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저를 믿고서 예. 송 감독이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오. 일단은 아무래도 클래식이니까 정통 클래식 작품 하나 그리고 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영화 음악 아. 그리고 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 네. 그래서 지금 한 5곡 정도 지금 녹음을 계속 하고 있고 오. 이제 녹음이 끝나면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뮤직비디오로 그래서 이제 해외에 소개되는 거예요. 야, 기대돼요. 그러게 예. 하나님의 길을 또 열으신다면 지금 감독님이 가진 그 달란트나 네. 은사, 지휘,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선교적인 그 도구로 쓰임 받을까 뭐 이런 거 네.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선교라는 말을 감히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담기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음악과 교육을 그냥 꾸준히 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참 송 감독, 송 교수 참 좋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네. 근데 그 정도에서만 좋은 얘기가 나와도 저는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야.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그냥 선교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명함만 좀, 안 네. 찍으셨을 네. 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네. 야, 근데 그 모든 악기를 다 모아서 조화를 이루고 한 곡을 해석을 하고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네. 대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찬양 사역을 시키셨지만 작곡을 전공시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일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의 일로 네. 어떤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어떠세요? 일단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려면 음악적인 악기나 작곡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작곡가가 어떻게 곡을 썼는지를 알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고. 필수군요. 네.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제가 남들보다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남들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남들이 요 정도 공부하면 이해를 하는데 저는 거기 몇 배를 해도 조금 늦더라고요 항상. 근데 저를 훈련시켰던 건 기질로서.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람들과 이렇게 모으고 뭐 하물며 제가 성경 공부 조장을 오래 했는데 저희 조는 끝나면 큐티도 예. 오늘은 맛집으로 어디 인천으로 갑시다. 제가 교회차를 운전해서 같이 가고 네. 그러니까 조금 정적이고 이렇게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난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음악적으로는 사실 60살 전까지는 영 컨덕터라고 해요. 네. 아직은 젊은이다. 근데 저의 기질로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하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네.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게 아주 큰 수확이고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제 목사니까 네.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네. 저는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이 네. 있는데 네. 성가대 지휘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음악을 모르니까 네. 저 같은 사람도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교회 성가대 지휘할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이 좀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휘라는 속성 것을 피칭이에요 오늘 지금 1분. 지휘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멋있는 동작들을 생각하는데 네. 일단 저는 목사님께서 이 찬양대가 정말 찬양에 집중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와 실질적인 서포터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휘자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지혜로우시다. 네. 그러면 나는 평생 못 해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그것도 보면 지휘인 총 거죠. 감독하시는 거고 아마 그 교회에 계신 지휘자님은 굉장히 행복하실 텐데 지휘자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탤런트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네. 굉장히 키도 크고 네. 잘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감사합니다. 아직 네. 싱글이라고 그러시는데 오. 예. 결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음악과 결혼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고요. 예. 인연이 없었던 것도 있고 이제 사람들은 제가 한 최근 2년 동안 해외에 많이 있으니까 바빠서 그랬던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좀 일에 집착했고 좀 제가 명예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인연이 없었지만 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네 짝은 다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어머니신데. 네. 예.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왜 청년 시절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다 네. 하지만 특성상 지휘라는 건 사실 악기 연주자는요 본인이 혼자 할 수도 있고 네. 어딘가에 속할 기회가 굉장히 네. 많은 파트이기도 하지만 지휘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몇 맞아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지휘를 전공하면서 미래에 대한 좀 불안함이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내재돼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제 노하우인데 예. 정확히 짚으셨어요. 저희 반. 그러니까 지휘를 10명이 공부해서 졸업했다고 해도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또 나이 드신 그런 연륜 있는 분들이 더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맞죠. 네, 오래 유명하신 하시죠. 분이 네, 길게 오래 하시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휘라는 것을 한 거에 있어서 어떤 경험이든 하고 싶어서 사실 어머니 합창단, 또 여성 오케스트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네. 뭐 초등학교 관현악반 어머. 할 수 있는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가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관계나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그래서 제가 초, 중, 고, 대학교 아마추어 이런 앙상블까지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럼 오늘 방송 보시고 아 우리 자녀가 지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어떤 지휘자님한테 했더니 나는 너가 지휘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도 많지 않고 너가 음악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음악 쪽에 뭐 기획사나 다른 걸 할 수도 있지 않니? 근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요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 만족도가 1위더라고요. 아, 지휘자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휘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네. 지휘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갖춰야 될 소양들이 있어요. 피아노 칠 줄 알아야 되고 작곡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예를 들면 교향곡이나 오페라, 음악 이론들 그러니까 좀 음악적인 상식이 많이 수준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롱런할 수 있는 지휘자로 가려면 네. 성장기 때부터 체계적인 음악 공부를 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많이 네. 해둬야 되는 직업인 네. 거네요. 야 몰랐던 걸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예.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앞길이 창창한데 네. 멋지게 세계 무대까지 막 네. 쓰임 받으시기를 아멘. 응원해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바람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이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잘 됐어요. 제가 계획한 게 5이면 네. 1년이 지나면 50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5개를 말하고 하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말을 아끼는데 3가지를 말하면 10개씩 한대요. 우리 조감독이랑 막 그래요. 저한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다. 아.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기를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걸 제가 네.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깨지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걸 아무래도 어떤 분야에 올라가다 보니까 리더자다 보니까 제가 하지 않은 얘기들, 제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다행히 저는 무심코 넘기는 어떤 마음을 주셔서 지금 넘기고 있는데 모든 면에 같이 이제 흥분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때로는 침묵하고 네.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아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 예, 만나시게 되면 저희 한번 또 네, 알겠습니다. 예, 피앙세를 데리고 모시고 나와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연애를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악기의 아름다운 음색들을 모아서 청중에게 들려주는 귀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귀한 배필과 함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성돈 우리 감독님 모시고 네. 나눴는데 이제 2가지 느꼈어요. 어, 첫 번째는 어렸을 때 교회를 무대로 노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예. 거고 두 번째는 뭐 대화 중에 반 달란트는 좀 부족한데 그 열심, 열정, 노력으로 네. 승리했던 이야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
열정, 노력으로 네.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다는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그곳으로 끊임없이 나를 단련시키며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지금의 송 감독님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배움도 얻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